당장 꺼겨! 너! 당장 꺼겨! 너! 75세 한도식, 72세 이정순 부부의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 정가운데에 의기양양하게 앉은 장남 기석,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하녀처럼 엉거주춤 서 있는 딸 미정. 그 사진 한 장이 이 집안의 45년 역사를 대변했다. 미정에게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가 아닌 끊임없이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채무 관계였다. 어머니 정수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기석이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너는 그 기둥 닦는 걸레야. 기둥이 빛나야 집안이 사는 거야. 50년 가까이 그 세뇌를 당해온 미정은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부모가 늙고 병들자 그 기둥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병원비, 간병, 집안일, 심지어 부모의 말동무까지 모든 것은 걸레 취급받던 미정의 몫이었다. 장남 기석은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나타나 봉투 하나 없이 밥상만 받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성수를 뿌리듯 축복을 퍼부었다. 우리 장남 큰일 하느라 얼마나 바쁠까? 미정아, 내가 더 잘해라.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이 식사 도중 폭탄을 던졌다. 지금 사는 이 집 기석이 명의로 미리 돌려놓으마. 미정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 20년 동안 병원비 낸 건 나야. 오빠는 10원 한 장 안 보탰어. 정수는 싸늘하게 딸을 노려보았다. 출가 외인이 어디서 탐을 내? 넌 나중에 밥이나 얻어먹으면 다행인 줄 알아. 그 순간 미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효심이라는 끈이었다. 집을 주겠다는 선언 이후 집안 꼴은 기이하게 돌아갔다. 아버지 도식의 서랍장은 누군가 뒤진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어머니 정수는 미정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아빠 인감도장 어디 갔어? 몰라. 노인네가 어디다 흘렸겠지. 왜 나한테 난리냐? 정순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았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미정은 오빠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10번 넘게 울린 뒤에야 기석이 받았다. 왜? 오빠, 혹시 집에 다녀갔어? 아빠 인감이랑 서류가. 야, 한미정. 너 지금 나 의심하냐? 부모 자식 간에 뭘 좀 주고받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주제 파악 좀 해.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기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온 희미한 소리. 김마담 한 병 더까? 오빠는 유흥업소에 있었다. 부모의 피 같은 돈을 태우며 새벽 3시의 전화벨 소리는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와 같았다. 한도식 환자분 보호자시죠?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위독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미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의사가 건넨 말은 병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데 며칠 전에 가입하신 종신 보험 수익자가 장남분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종신보험이요? 아빠가요? 아니요. 장남분이 대리인으로 오셔서 가입하시고 기존 암보험은 해지해서 환급금 찾아가셨습니다.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기석은 아버지가 살기를 바란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 그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쇼핑해 둔 것이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통장 정리를 했다. 기계가 드르륵거리며 숫자를 찍어냈다. 출금 500만, 잔액 1만 2,940원 담보대출 실행 3억 원.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 2억,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 총 5억 원이 지난달에 기석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병실 구석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어머니 정순에게 통장을 던졌다. 엄마, 이거 뭐야? 5억이 다 어디 갔어? 정순은 칼을 멈추고 태연하게 말했다. 오빠가 사업이 힘들대. 이번만 막으면 대박 난대. 장남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니? 그래서 아빠 병원비는? 아빠 수술비는 어떡할 건데? 미정이 소리치자 정순이 되려 표독스럽게 대들었다. 내가 있잖아. 넌 적금 든 거 없니? 딸년 키워놨더니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혀서 에잉 쯧쯧. 미정은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자식이 아니라 오빠가 사고치면 뒤처리하는 보험금일 뿐이었다.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미정 앞에 기석이 나타났다. 명품 양복에 번들거리는 구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오빠, 돈 내놔. 아빠 수술해야 해. 기석은 이쑤시개를 씹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야, 병원에서 그냥 편하게 가시게 둬라. 연명 치료 그거 다 불효야. 그리고 그 돈 이미 투자했어. 못 빼. 미정은 기석의 멱살을 잡았다. 너 사람이야? 아빠가 평생 공사판에서 먼지 먹으며 모은 돈이야. 그러자 기석이 미정을 거칠게 밀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미정을 보며 그가 뱉었다. 이 집안 물건은 다 내 거야. 아버지 목숨값도 내 거고. 억울하면 고추 달고 태어나지 그랬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아버지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산소호흡기를 낀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내렸다. 내 돈 돌려줘.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터져나온 첫마디였다. 하지만 기석은 차갑게 비웃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저한테 다 주신다면서요. 이제 와서 딴소리 마세요. 얼른 돌아가셔야 저도 보험금 받아서 빚 갚죠. 충격에 빠진 도식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려 하자 옆에 있던 정순이 소리쳤다. 여보, 왜 아기를 죽이고 그래? 기석이 말이 맞아. 당신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 아들 살려야지. 미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목숨보다 아들의 지갑 사정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를 뜯어먹는 아기 지옥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려 변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전 재산 및 남은 부동산 잔존 가치를 딸 한미정에게 상속하며 장남 한기석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또한 아내 이정순에게도 부양의 의무를 딸에게 지우지 않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기석과 정순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노인네가 미쳤어. 이걸 당장 찢어. 기석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링거줄이 뽑히고 피가 튀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미정이 말렸지만 정순이 미정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끌어냈다. 이 나쁜 년, 내가 아빠 꼬드겼지? 오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수라장 속에서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비경고음이 울렸다. 아빠, 미정이 비명을 질렀지만 기석은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환자복 주머니를 뒤져 유언장을 찾아내 찢어버렸다. 죽어. 그냥 죽어버리라고. 아버지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이 휘날리는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뜬 채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아들이 아닌 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는 딸에게 머물다 빛을 잃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조문객의 부의금마저 기석이 챙겨 사라졌다. 텅 빈 집에 돌아온 것은 어머니 정순과 딸 미정뿐이었다.
정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기석 걱정뿐이었다. 미정아,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라. 밥은 먹었는지 미정은 짐을 쌌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엄마. 미정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제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갈 거야. 오빠가 3억 대출 받고 이자 안 냈으니까. 뭐라고? 그리고 난 이제 갈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순이 미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내가 가면 난 어떡하라고. 이 늙은 걸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내가 자식이냐?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잖아. 난 출가 외인이라고. 그리고 기석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 귀한 아들한테 가서 효도 받아.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년 후, 미정은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웃지 않는다. 밤마다 아버지가 죽어가던 그날의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집에서 난도질당해 회복 불능 상태였다. 장남 기석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감옥에서도 그는 엄마가 시켰다며 어머니를 탓했다. 어머니 정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오갈 데가 없어 지하철역 노숙자가 되었다. 그녀는 박스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중얼거린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머리였는데 우리 아들이 곧 벤츠 타고 날 데리러 올 건데. 그녀의 썩은 눈동자는 여전히 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편애가 만든 집은 그렇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